일본이 2년 만에 관광문호를 개방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였던 과거만큼의 반응은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0일부터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고 1일 입국자 수 한도를 2만 명으로 2배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개방 첫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는 열광적인 여행객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아직 자유로운 관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단체 관광만 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온 측정, 이동 등의 제한으로 인해 방문객들이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련 정책이 언제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여행객이 일본 방문을 꺼리는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영미권 여행사 중 일본 여행을 최대 규모로 운영하는 웬디우 투어 대변인은 10일까지도 마지막 순간에 뭐가 바뀔지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업적 상품적 관점에서 일본이 다시 개방됐다는 걸 확인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일본은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관광 붐을 누렸습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은 무려 4조 8천억 엔을 썼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 방에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의 40배에 달합니다. 그때의 호황을 되찾고 싶기도 하겠지만 일본이 아직 자유여행을 허용하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유행 당시 시행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아직 일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초조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토 데스오 일본 국토교통상은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며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감염 대책과 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중론 때문인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도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개방을 단 사흘 앞둔 7일에야 관광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제약도 많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여행사가 이끄는 단체 관광만이 가능하며 도착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관광객들은 온천이나 신칸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는 대화를 삼가야 합니다. 대규모로 모인 뒤에는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식당에선 큰 소리로 말해선 안 되며 접시를 공유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바로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블룸버그는 참의원 선거가 도래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너무 빨리 관광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사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공영 NHK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55%에서 이번 달 59%로 상승했습니다. 입국 관광객 수의 제한을 2배로 늘리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4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23%는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억눌린 수요도 많습니다. 일본 국제관광진흥 기구와 일본 관광청은 해외로부터 많은 방문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세계경제포럼의 여행 관광개발 지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의 엔화 약세 또한 일본을 더 매력적이고 저렴한 여행지로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부연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여행을 할 수 있으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립닷컴 일본지사 대표인 가스세 히로노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일본 여행이 올해 말에 완전히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 와중에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BOJ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금융정책 결정 회의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습니다. 찬성 8명, 반대 1명 등 찬성 다수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기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저금리를 유지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BOJ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25% 이상으로 치솟으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리를 누르는 지정 오퍼레이션,
지정된 가격으로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공개 시장 조작도 변함없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를 연간 12조엔, 부동산 투자 신탁을 연간 1,800억 엔 잔고 증가를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는 방안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의 BOJ가 목표로 하는 2%대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BOJ는 이는 국제유가 상승 등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 수준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완화 노선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해 외환시장 동향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제 살아나나 했는데 한국이 시원한 뒤통수를 날려준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진짜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게 일본인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와중에 아베 총리는 경제 침몰의 원인인 아베노믹스를 고집하고 있어서 검찰 소환 조사도 여론에서 들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일본에선 원활한 노동력 이동은 일어날 수 없다. 이유로는 성장 분야라고 불리는 산업은 모두 저임금이자 중노동이라는 것. 즉 성장 분야로 이동하면서 연봉이 떨어지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인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원활한 노동력 이동은 있을 수 없다.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법안은 대찬성이라며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인물들 중 대부분이 혼자만 남고 싶어하는 일명 마이너스 사원인 사람입니다. 실수만 하고 불만은 가득하며 게으르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이 급여나 보너스가 많은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직원의 의욕이 꺾일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서구의 경제학자 등이 AI 등의 진보로 전원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돈으로 사회를 굴리기 어려워지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로 변하는 완전히 말아먹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런 것을 내세우는 정부. 내용을 운운하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명칭만 붙였는데 이를 외국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은 선거 전이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죠. 당내 기반이 약한 기시다 정권이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하려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기시다 브랜드만의 확립이 필요할 겁니다. 아베 정권이 오래 지속된 것도 아베 이외의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과세의 강화는 완전히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거 전이니까 말하지 않고 선거 후에 뒤늦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시다 씨는 어떻게 증세할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베노믹스는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해외로부터의 평가도 있다. 그러면 일단 아베노믹스 노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주위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겠지. 비판하기는 쉽지만 일본은 양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지 않아 어려울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장할 리가 없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성장 분야나 차세대 기술에 적극 투자를 한다면 다소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름을 넣는 사람이 바뀌어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함께라면 내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면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기반으로 삼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고물가에 대응할 리도 없고 결국엔 앞으로의 시책이라는 형태로 장부를 맞추고 있을 뿐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